코스피가 2,52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협력 소식에 6%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혜입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늘 2시 50분 기준 2,520선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시장 직후 2,530선을 넘었다 한때 2,500선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이 3천억 원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0억 원, 3,600억가량 팔아치우며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은 이틀 연속으로 매도세가 거센데요. 지난해 말 현물을 순매수했던 기관이 연초 선물을 사기 위해 현물을 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710선으로 0.66% 하락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이거래일째 하락 중이고 장 초반 엔비디아 효과로 상승했던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을 줄이다 하락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영업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하며 2%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AI 등에서 협력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가 6% 넘게 뛰어 22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4%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조선업계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에 더해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국가 신인도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박규준 기자,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경고가 나왔나요?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 무디스, 피치, S&P의 고위급 인사들과 각각 화상 면담을 했는데요. 3대 신평사는 최 권한대행에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장기화될 경우에 외국인 투자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3대 신평사는 어제 출범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역할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주요 경제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최 권한대행의 3대 신평사 면담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13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 기자, 최 권한대행 한 달 만에 또 국제 신평사들을 면담한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전국 혼란으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대외 신인도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피치는 비상계엄 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한국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는데요. 이에 어제 최 권한대행은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한국의 금융 외환 시장이 비상계엄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면서 재정금융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해서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지난달 이용분에 대한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먼저 K패스는 교통비를 최대 53%를 환급해주는 국토부의 교통정책인데요. 현재 K패스 홈페이지와 앱에 12월분 K패스 환급금 지급 요청일 변경 안내 공지문이 올라왔습니다. 소비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K패스 측에서 해당 월 이용 금액에 대해 그 다음 달 7 영업일에 카드사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이 요청을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카드사별로 지급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문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난달 환급금 지급 요청이 오늘까지 카드사에 이뤄져야 하는데 K패스 측이 예산 상황을 확인한 후에 다음 주인 13일 월요일에 카드사에 지급 요청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는 겁니다. 이는 K패스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결국 신청이 늦어졌으니 소비자들이 환급받는 날짜도 일정 부분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비자의 단순 서류 미비 때문이 아닌 예산 문제로 카드사 지급 요청이 일괄 지연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 입장은 뭡니까?
네, 국토부는 한 해의 마지막 달 사용분인 만큼 예산 확인이 필요해 늦춰진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부와 카드사 간의 전산 작업이 미뤄진 것이지 소비자 환급 날짜는 지연되지 않도록 카드사와 협의를 다 해놨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12월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으로 예산 소진 여부에 대해선 추가로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토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자 타 사업 예산 조정, 예비비 수여를 통해 국비 4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기준 가입자를 185만 명으로 예측해 735억 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약 265만 명에 달해 오차가 꽤 큰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예산으론 지난해보다 1,640억 원 늘어난 2,3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태광그룹이 리츠 자산관리 회사인 흥국리츠 운영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자 대기업에 이어서 중견기업도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엄하은 기자, 태광의 리츠 회사 설립부터 짚어볼까요? 네, 태광그룹은 지난달 27일 리츠 AMC인 흥국리츠운용 설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인가 확인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본인과 전 단계로 이르면 1분기 내 설립인가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AMC 설립을 위해 태광그룹은 KB금융그룹의 첫 상장 리츠인 KB스타리츠를 이끌었던 원강석 KB자산운용 리츠 본부장을 영입한 바 있는데요.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 등이 보유한 광화문 사옥 등 부동산 자산을 리츠로 편입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태광그룹은 지난 2022년 석유화학 등의 총 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엄 기자, 기업들이 이렇게 리츠 설립에 나서는 이유는 뭔가요? 네, 부동산에 현금이 묶이기보다 투자 재원 마련 등을 위해 현금 유동성 확보가 낫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삼성, SK 등에 이어 올해 LG도 리츠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또 대신파이낸셜 그룹도 대신자산 신탁을 통해 그룹 사옥인 대신 343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신밸류리츠 3호 제1호의 영업인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설립인가된 AMC는 8개며 63개의 AMC가 운영 중이고요. 현재 국토부를 통해 5개 이상의 AMC가 설립인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서 갈수록 사업 환경이 어두워지자 우량 자산의 유동화에 현금 확보에 나서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건가요? 네, 경찰과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주말쯤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1시간 전인 오후 2시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수부는 어제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의 2차 체포영장 집행대 투입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사실상 수사관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동원 대상은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우영준 기자, 경호처장 오늘 경찰에 출석했죠? 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10시쯤 국수본에 출석했습니다. 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중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한 건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경호처 간부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최근 은행권 불법 대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입니다. 200억 원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채널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금액 얼마입니까? 네, 약 240억 원입니다.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 5천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소재 복수의 지점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많은 대출을 내준 사고로 해당 대출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에서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형사 고소를 계획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에 나섰는데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주까지 기간을 늘리고 검사 인력도 추가 파견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어떻게 담보보다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나요? 네, 전현직 기업은행 직원들이 연루됐습니다. 퇴직 후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전직 기업은행 직원과 현직 대출 담당자의 동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점들이 취급한 여신 심사를 담당하는 센터장의 개입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업은행에서 200억 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는 10년 전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 이후 처음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신 프로세스 개선과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연루된 정황 등에 비춰 사고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다음 달 대출받아 잔금 치르시는 분들 알아두셔야 할 소식입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등기 시스템 개편을 이유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은행들이 왜 비대면 대출을 막은 건가요? 법원이 오는 31일부터 새로운 등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 은행들의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존엔 은행들이 전자등기로 근저당을 설정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증을 첨부하고 이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그때 등기필 정보, 이른바 집문서에 나온 일련 번호 등을 보완하는 식으로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 사이의 시간 간격을 짧게 둠으로써 차주가 근저당 설정 전에 담보 가치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새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관련 예규에 따라 은행들은 등기필 정보의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근저당 설정의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 사이에 시차가 생기는 만큼 은행들이 대출 리스크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대면 취급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기자, 편하자고 만든 등기 시스템인데 오히려 소비자가 불편해질 수 있겠군요. 네, 우선 대면 방식의 대출만 받는 은행들에선 비대면 대출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받지 못해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음에도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비대면밖에 안 되는 인터넷 은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카카오뱅크는 대출 리스크를 지더라도 일단 소유권 이전 계약을 대면으로 진행한 차주들에게도 비대면 대출을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카뱅은 최근 대출거래 약정서를 변경해 차주에게 담보가치 유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K뱅크 역시 보증부 대출 등 관련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지난 수요일 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법원 행정처는 미래등기 시스템과 관련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은행 실무진들에게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집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은행 점포가 50곳 넘게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환경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데다 고령층의 불편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지혜 기자, 줄어드는 은행 점포 10년 넘게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 점포 수는 총 5,849곳으로 1년 전 5,902곳보다 53곳이 줄었습니다. 은행 점포 수는 지난 2012년 4분기 말 7,835곳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지난 2017년 4분기 말 7,000곳 아래로 또 2022년 3분기 말 6,000곳 아래로 각각 떨어진 이후 감소세가 다시 둔화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분기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최근 비대면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또 창구를 직접 찾는 고객이 점차 줄면서 여러 영업점을 하나로 합해서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금융센터 등을 비롯한 전국 점포 21곳을 인근 점포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요즘은 예적금 가입이나 대출 신청의 70-80%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면서 점포 축소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비대면이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령층 등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은행 점포 이용을 위해 소비자가 최소한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서울, 부산, 대전 지역은 1km를 넘지 않았지만 강원이나 전남, 경북 지역은 최대 27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이번 CES는 로봇쇼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집안일을 돕고 반려자 역할을 하는 다양한 로봇들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일터에서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게 됐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민우 기자입니다. 로봇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로봇은 창문을 닫고 있고 수영장 자갈을 치우고 또 다른 로봇은 잔디밭을 갈아줍니다. 일상 곳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풍경과 흡사합니다. In my age now, it's not as easy as it was 40 years ago to stoop down and pick up such a toy. You can turn the chore over to a robotic vacuum cleaner. That's a benefit to society, yes. 올해 CES에서는 로봇을 전시한 부스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이제 로봇은 단순히 가전이 아니라 우리 곁을 지키는 반려자가 됐습니다. 반려동물 대하듯 소리를 내서 부르면 다가오고 손으로 신호를 주자 찰칵하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바디프렌드는 안마의자 이상의 역할을 선보이며 한층 진화했습니다. 인체에 맞게 설계된 로봇이 양팔, 양다리를 직접 들어올려 스트레칭해주고 힘을 들이지 않아도 운동하는 효과가 나도록 돕습니다. 머신러닝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가능해진 세상이 올 것 같은 기대감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있으면은 진짜로 젠슨 왕이 얘기한 그런 인공지능을 지금 있는 플랫폼에 실어서 정말로 우와 정말 놀라운 거를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앞서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현실 세계를 시뮬레이션하는 AI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하면서 로봇 시장의 대중화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AI는 필수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연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제나 내 편, 평생 내 단짝 사랑해요. 2살에서 3살 아이 크기의 인형이 반갑게 말을 건넵니다. 챗 GPT를 장착한 노인 돌봄 로봇인데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말동무가 됐다가 재롱 부리는 손자 손녀로도 바뀝니다. 불편한 노인의 신체를 보완해주는 로봇 기기도 인기입니다. 안경만 착용해도 근처 소리가 크게 들리는 보청기 역할을 하는가 하면 AI 로봇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환자를 도우며 재활 치료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봇을 입고 언덕을 오르고 내리막을 걷다 보면 제 걸음 속도와 균형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행 문제 개선법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Stay at home for longer rather than being in a senior living facility. Lots of device technology can allow them to be more in touch with just living well, making sure they're safe, secure, they're connected with loved ones, with their professional caregivers if necessary. 유아들을 위한 AI 가전제품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AI 센서와 카메라가 부착된 지능형 아기 침대는 자는 동안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줍니다. Parents pay a lot of effort to take care of the baby.
The parents could have more good time with the baby, but they are not that tired for taking over the baby. 성장기 자녀에게 책을 번역해주고 해설까지 해주는 AI 리더기는 올해 CES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아기부터 노인의 삶까지 이제 AI는 인간의 생애주기를 함께하는 필수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에르메스 향수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돼 리콜됐습니다. 그런데 오픈마켓은 물론 에르메스 공식 채널에서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리콜된 향수 어떤 제품입니까? 네, 에르메스의 오드 메르베이 향수로 국내 공식 판매 채널에서 용량에 따라 16만 원에서 23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향수는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아 글로벌적으로 리콜 조치가 이뤄졌고 소비자원도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 업체들의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리콜 이유는 유럽연합과 국내 규정상 화장품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BMHCA는 백합향을 내지만 생식기와 태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최근 중국계 이커머스들 판매 제품에서도 검출돼 국내에도 유해성이 알려진 바 있고요. 이와 함께 검출된 HICC는 피부 습진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최 기자, 그런데 여전히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쿠팡과 지마켓, 11번가 등 웬만한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르메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해 소비자원 측은 에르메스 코리아 측에 지난해 말 리콜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에르메스 코리아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새로운 AI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피지컬 AI부터 유리 기판도 양사가 협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필 기자, 양사가 더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요?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CES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젠슨 황과 로봇과 같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했다라면서 코스모스 플랫폼 관련 얘기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피지컬 AI는 로봇과 자율주행차와 같은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AI로 물리적인 활동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코스모스 플랫폼은 피지컬 AI 개발 플랫폼으로 젠슨 황 CEO가 기조 연설에서도 밝힌 적 있습니다. 연설 하루 만에 최 회장에게 사업 파트너로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반도체를 넘어 피지컬 AI 동맹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SK가 기술력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 회장도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헤드 투 헤드로 서로 이제 개발 속도를 서로 간에 더 빨리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다. HBM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뭐 실무진들끼리 다 정해놓고 얘기를 한 거고요. 뭐 그걸 그냥 확인하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뭐 올해 공급량과 얘기를 하는 건 다 결정이 됐고요.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그룹 부스에서 유리기판 모형을 들고 이미 팔고 왔다라고 말한 점에도 주목했는데요. 젠슨 황 CEO와 만난 직후 나온 언급이라 엔비디아의 SKC의 유리기판이 공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차세대 기판으로 첫 손에 꼽히는 유리기판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K와 엔비디아 간 동맹이 한층 굳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워스 지역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 서해안과 제주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낮에도 영하권을 보이며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